오늘 주제는 제도권 민간 임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가지고 이것을 서민주거복지 향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유형의 임대주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그 기금 지원이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국면을 통해서 제도권을 유인하는 게 우선돼야 되겠죠. 좀 이를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주택임대 관리 시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4년 2월 7일 날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산업으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임대 관리사하고 임대인한테 어떤 주는 세제 지원, 그리고 현재 그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일본식의 그 전기 차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식의 그 단위 영도 소송 같은 그런 관리 툴이 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기업 위주의 그 뉴스데이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후용주택, 소규모주택 이런 쪽에 공급에도 좀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적하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라는 측면인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이 이 기조였어요. 1인 1가구, 그리고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전월세를 심해지고 공급도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정책이 바뀐 게 뉴스데이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목표가 혼재되면 굉장히 죽도 밥도 안 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는 주거복지, 서민 쪽으로 가고 민간임대는 주거 만족이라는 정책 목표를 새롭게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기업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왕이면 대규모로 좀 서비스를 넣어서 주거를 만족시키자는 측면이고, 또 공공임대처럼 분양 전환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대로 남아서 이것들이 리츠 활성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서 기금이 아닌 다른 투자 자금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배경으로 가자라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보고요.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유도하자 이랬는데, 민간 임대 주택은 주거복지가 아니고 주거만족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공공에서 서민주거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책의 목표 자체가 이게 자꾸 혼재가 돼가지고 이 죽도밖에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한번 토론하신 적에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주택 입주법이 생겼지만, 그게 생기기 전에 임대주택법에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공공적과 민간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지원을 받으면 공공이고 안 받으면 민간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이제 뉴스테이가 생기면서 이 개념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택기금도 주고 LH 택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뉴스데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은 결국은 이제 외국처럼 우리가 월세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상당히 쉬운데, 저희가 전세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월세를 자꾸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과정이 거꾸로 주거비를 올리는 과정처럼 이제 인식이 되거나 좀 그런 실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테이의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이제 좀 보증금 중심의 어떤 체계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보증과 월세 구조로는 아마 매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이후에도 운영이 되려면 이게 약간은 월세화를 촉진하는 무엇인가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냐면 월세화라든가 보증금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앞서 우리 발표 자료에도 봤지만은 재건립 기조에서 이 서민층이나 젊은 층 주거 부담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이 계속 이제 커지면서 서민 주거비 또 청년층의 주거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서민 주거 복지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행복이나 뉴스데이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임대주택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주택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그 기반이나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시설로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도심권을 활용해서 2030 역세권의 청년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역세권에 잘 발달된 기반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이나 3종 지역을 중주거나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에 상향을 해주면서 그 용도지의 상향에 따른 건축 부분을 100%다 임대주택으로 짓는 그러니까 뭐 물량에 따라서는 기업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가용 규모라고 중공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다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그 중에 최대한 25%까지는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방안을 해서 2030 청년주택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잘 되면은 전체 물량의 15% 정도만 된다고 해도 한 10만 원 정도가 서울시 안에 도심권의 역세권 안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2030 청년주택을 하면서 가장 우려를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되어왔던 고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좀 어떤 보편적 복지에 따른 서민층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 공공에서 받는 25%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공급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는 우려를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8년 지나면 어떻게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토부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좀 차별화해서 8년 이후에도 좀 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이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매입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의 가구를 고쳐가지고 임대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5가구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도심 내에 방금 말씀드린 작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이제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청년층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을 10만 원 공급을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한다고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 내에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집주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집주인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이라든지 대학가에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 시세의 80% 이하로 싸게 이제 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임대 주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제 관련된 건데요. 양성화 말씀하셨거든요. 양성화. 그러니까 비제도권에 있는 주택들을 다 양성화하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지금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있지 못합니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연립은 또 이렇게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취등록세를 단독 다가구에 혜택을 주게 되면 비제도권에 있는 주택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하면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을 활성화를 할 거냐, 확대를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월화 현상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출 거냐 이게 주거복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 치면 서민층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부담해야 될 적정 주거비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주거 서비스를 가지고 임대를 높이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건 다 시세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소득이 나려면 건설 단계부터 이거를 제대로 지어서 가야지만 이 건설 단계에서 나는 개발비를 가지고 운영소득을 추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거든요. 지금 뉴스테이 건설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운영 단계 수익은 빵원입니다. 빵원. 결국은 매각 차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8년이나 10년 뒤에는 매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주택도시보증사 가지고 있는 그런 보증제도나 기존의 출자 제도들은 모두 다 뉴스테이 그 택지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유연하게 민간 임대시장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임대 사업이라는 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금만 있는 그런 그 노스들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세제를 좀 전반적인 눈으로 봐서 통합적으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저는 이게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양쪽 측면 이게 정책적으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월세 임대 관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세제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도 다 하실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부 다른 부처하고도 좀 잘 협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과 경제를 유지하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제 기업형 임대 사업 뉴스테이인데요. 큰 대단지로 오니까 작은 주택 그 임대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작은 그 임대 사업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규모 정비, 소규모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 임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본인들이 건설해서 장기간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래서 다양한 규모의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복지를 꼭 공적인 부분, 공공의 그 역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앞으로는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특히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츠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리츠는 사실은 투자자,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지고 갑니다. 결국.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리츠가 계속 활성화되고 장기 지속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고급형이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은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민간인의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는 아주 알차고 내용 있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이달의 시장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자리 마련해 주신 송석준 의원님과 아주 경제 심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